그동안 특히 이제 민선 7대에 들어와서 3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서 보람된 일이나 아쉬웠던 점 얘기하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저는 7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이 사실은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한계, 또 제 역량의 부족을 동시에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떤 행정의 커다란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의회가 수정해 왔는가, 또 저희들의 의정활동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시민들이 위하는 방향에서 얼마나 충족됐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애라고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보람이 있었던 점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의회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고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저희가 광주정신 국제실천활동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캄보디아, 네팔의 진료소를 만들고 또 몽골 등 최근 광주의 행정 민간 분야의 해외 봉사활동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광주 정신의 국제화라는 모델이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던 점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우리 지역민도 많이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제기하는 의견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정 활동에서 무슨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저는 7년간의 의정활동 중에 4년간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특히나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의외로 관심을 갖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이번 민선 7기 초반에도 빛소음, 먼지, 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 개선에 주안점을 뒀고요. 특히 광주시 내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슬러지 처리 시설 등 많은 환경 기초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 시설의 운영과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 시설 개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 논란이 됐던 악취에 관한 하자 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그 7대 의회에서 한 일 중에는 또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를 위해서 직장에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모니터링한 건데 이 자체의 개선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의회, 전문가, 행정이 함께 모여서 어떤 협체 모델을 만들려고도 했고 우리 기조실 또 일자리 경제국, 여성 청소년 정책관실 다양한 부서가 함께하는 협업의 모델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정책 이력제가 있습니다. 사실 정책 실명제라는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만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 실명제를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이력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정책 이력제는 정책 이력 대상 사업들이 해마다 선정돼서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 이력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저희 광주시가 실시했고 이걸로 제가 의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책 이력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걸 처음에 우리 김 의원이 제안하고 시작을 한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처음인가요? 예. 그럼 이걸 하게 된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면? 지금 행정의 책임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실패한 행정을 보더라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명제를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누구도 사후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이 실행될 때 정책의 입안이 어떻게 됐는가, 그 중간에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시민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평가는 어떠했는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정책 이력제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도 부족한데 과거의 실명제는 실제로 페이퍼 한 장입니다. 제목밖에 이게 정책에 대한 제목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게 정책 이력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더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지난 7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인권 평화재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 재단 설립을 제안했던 이유는 광주의 도시 정체성을 우리는 스스로 민주인권 평화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행정의 혁신, 또 정책 개발, 교육의 다양화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민주인권 파크, 또 한국민주주의 전당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에서 책임 있게 끌고 갈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주장했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관심 갖고 일하고 있는 게 노동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노동 문제의 분권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2015년도에 노동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각 구별로 노동복지센터들을 만들어가면서 사업장 중심의 노동 문제에서 생활 현장 중심의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이러한 그 서울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최근에 제가 정책 토론회나 조례 준비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그 국회의원 보좌관 수준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걸 봤을 때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실제로 공직생활을 광양시청에서 출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했고 제가 지방의회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는 시민의 참여, 그 다음에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과 성과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저는 철학이 있는 자치, 인문학이 살아있는 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민선 6기 초기부터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곧 착공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2호선 문제를 이제 우리 김 의원은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 아니냐. 그 문제를 이제 와서 왜 또 다시 제기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2조가 넘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한 노선의 실효성,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지금 150명 탑승하는 두량짜리 기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신호와 연계되는 저상버스, 두량짜리 저상버스보다 어떤 효과가 더 나은지, 과연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지하에다 2조를 들여서 묻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2025년에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더라도 이것은 터미널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무등경기장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서 가장 큰 교통 수요는요, 송정역 접근성입니다. 저는 2호선이 완공되고 나서도 우리 동북구 주민들의 송정역 접근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르게 1호선하고 버스 준공운전자와 함께 광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커다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존하는 광주시의 어떤 교통 수요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가 말한 두 가지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보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제안을 이제 한 부분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김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2호선의 그 논쟁 과정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이게 소순환선에서 대순환선으로 바뀌었고 이게 또 고가도로 방식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 커다란 대계획의 변경들만 있었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어떤 정보나 어떤 노선의 수정 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인 저희들조차도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 외에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커다랗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정도의 재정을 투여를 한다면 광주시의 뭔가 도시의 근본적인 교통에 대한 흐름과 철학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기존의 광주시의 어떤 교통 환경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선 계획이 2025년 이후에 한다라고만 돼 있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주역 무등경기장 터미널을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저는 이 지선 계획을 어떤 식으로든지 현실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 2호선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시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주 지역 현안도 많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는 광주 자치구 중에서 서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서구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뭐 상당히 그 오래전부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상무직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과 화정, 농성, 양동 등 구도심의 균형 발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폐쇄된 지금 소각정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도 큰 이슈로 되어 있고, 지금 차량기지 입주로 인해서 그동안의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던 유천동이 또다시 발전의 제약을 받게 돼서 그것도 굉장히 난제입니다. 또 우리가 광주 7대 문화권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마륵동의 교육 문화지구 개발 계획도 한 걸음도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금 공원 일몰제에 따른 중앙공원 보전도 대단히 큰 이슈로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화, 복지, 환경에 관한 행정의 수요의 분출은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서구의 현안입니다. 물론 이게 서구 자체의 역량과 전략만으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또 광역시에 도움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은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행정이 베이스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서울시의 모델들을 보더라도 과제의 해결의 결과보다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치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협치와 협업의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지방자치 주인인 시민이 자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공무원들도 창의성을 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치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